전국에서 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주문도 내려주시고 제1회 또 우리 미애 주식회사에서 1회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사실은 마이크 꺼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성 인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정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교정용 신발이라든지 이 발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그런 제품들이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외의 주식회사를 선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발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발 관련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올해 10년째예요. 저는 전공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이게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 딸아이하고 저희 엄마 때문에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족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많은 족구 질환 환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도로 포장률 1위 국가예요. 그러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 질환은 저희가 지금 아직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 나라가 정형외과가 기업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지금 가장 많은 병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체일화되어 있는 게 정형외과예요. 그러면 옛날에 30년 전에 저희 보니까 연배가 저보다 더 되신 분들도 계신데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0년 전에는 정형외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각 시군 단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뼈 부러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외상을 입었을 때 적고로라도 가고 병원이 없으면 그러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뼈에 이상이 생겼으면 기부스하고 나서 풀고 나서 물리치료하는 게 정형외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형외과는 그 많은 환자들의 99%가 어떤 환자들일까요? 다 통증 환자들이에요. 왜 통증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원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도로 포장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로 포장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기 편하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도로가 다 포장이 돼서 딱딱한 도로 위에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발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발은 공중에 떠 있으면 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발로 서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발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발이 자연적인 자연길에서는 그 기능을 100%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99%가 다 포장되어 있는 딱딱한 이 도로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자연 흙길이나 풀 있는 자연길을 하루에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건강을 위해서 걷기 열풍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그거는 걷는다고 하면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가고 야외로 많이 나가고 또 걷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걷기를 해서 그 걸은 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미쳐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득과 실을 같이 가져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흙을 밟고 맨발로 살아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딱딱한 도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걷는다 해도 정상적인 발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100%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하고 앞으로 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발에 관련된 지식과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지금 많은 방송이나 매체에서 발 관련된 방송들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요.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몸신? 뭐 이런 프로에서 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다룬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발이, 우리 현대인들의 발이 이상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내 발이 어떤 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분명 내 발에 어떤 질환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미에이에서 우리 이 현대인들의 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이걸 우리가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미에이 제품에 대한 그 제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회사 측에서 해드릴 거예요. 뭐 기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발에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걸 그 기본이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보니까 뭐 모든 게 다 기본이 지금 다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쟁터에 무기가 없으면 나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바로 우리의 지식입니다. 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발에 대해서 건강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에이 제품을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이제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는 준비를 못했고요. 발은 왜 중요한지, 또 발이 역할이 뭔지, 발의 기능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알려드릴 거고 교육 일정은 추후에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의 중요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죠? 첫 번째가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심장이 여기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근데 발을 또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이 그만큼 심장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발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심장만큼의 역할이. 그래서 발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은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닐 때 자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에서 심장이 동맥으로 펌핑을 해서 피를 우리 모든 혈관에 다 내려보내줘요. 그러면 내 머리와 내 심장과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입니다. 발은 지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발에 족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아치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지만 이 아치가 걸을 때 펌핑을 해서 정맥으로 피를 올려줘야 되는 펌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펌핑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하지정맥, 그 다음에 부종, 이런 것들이 발로 인해서 오는 질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거는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심장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97%가 지금 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발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면이 지금 전부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 아스팔트를 다 뜯어내고 흙을 깔고 잔디를 깔을 수는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내 발을 최대한 대로 정상적인 발로서 내 발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100%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미에이의 제품이 이렇게 아치를 좀 올려주고 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저쪽 그 회사에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발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해서 정상적인 제2의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납이 됐는데 제가 지금 족부사 협회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족부사 협회에서도 작년에 일부 부대에 들어가서 군인들의 발을 저희가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사실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초중고생도 그렇고 가장 지금 짧은 시간에 가장 혹사를 당하는 부분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발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뽑은 적이 있는데 20대에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에요.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이 청년들의 발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발을 검사를 다 했는데 70% 정도가 요족형 발이 나왔어요. 혹시 요족형 발이 어떤 발인지 아시나요? 까치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유연성 평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발이지만 틀어져 있는 발들. 그러니까 1%도 안 정상적인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놀라서 과연 이 군인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정말 잘 맞춰서 제대를 해서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통증을 한두 가지 안 갖고 나오는 그 군인들이 없어요. 대부분 저희가 부대에서도 그거를 했지만 무릎 통증, 발목 통증, 그 다음에 허리 다 있대 다. 아니 20대 청년들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20대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죠. 네, 근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나치면 두통까지 호소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두통이 생기면 두통약을 먹어요. 이거는 임시방편적으로 우리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을 다 찾아보면 99%가 발이에요. 발에서 그런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발, 경직성 평발을 군대를 못 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제가 가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평발인데 군대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 발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평발의 기준을 보면 발을 디뎌서 발 앞에 지고를 들어봅니다. 들어서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 경직성 평발이에요. 근데 지고를 들었는데 넘어가지 않고 지고를 들어서 아치가 약간 형성이 되면 유연성 평발이에요. 그래서 유연성 평발은 군대를 다 가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평발은 군대를 못 간다고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평발인데 군대를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의 발도 어떤 발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 선생님들 나는 정확하게 내 발이 어떤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신 분? 무슨 형 발이세요? 요적형 발이세요? 정확하세요? 요적형. 이따가 제가 발을 찍어서 검사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시나요? 정상적인 발. 정상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네. 어쨌든 발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발이 어떤 형태의 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발에 대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발이 중요하다는 거는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내 발이 어떤 형태의 발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능성 신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신발, 혹 달린 신발, 그런 거 신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많은 기능성 신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발은 좋아요. 신발 하나하나 보면 다 신발은 너무너무 좋은 신발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이 내 발에 맞는지, 마사이족 신발이 내 발에 맞는 신발인지 이걸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발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 좋대, 이거 신으면 허리도 안 아프대, 이러니까 그 신발을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좋은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신고 2, 3년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디스크가 와, 목 디스크가 와. 이게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잘못된 신발을 착용을 했거나 아니면 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발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발의 전문가가 돼서 어느 고객을 한 명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발을 보고 이 사람이 유연성 평발인지 유연성 요족인지 경직성인지 틀어진 발인지 어쨌든 발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진단을 하셔서. 그래서 그 발을 보고 정확하게 당신은 어떤 신발을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애이 이 깔창을 착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돼서 앞으로 필드에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제일 심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의 기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대체 요법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대체요법을 수지침을 배웠어요. 우리 수지침을 배우니까 손에도 모자 놓고 다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무료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다니고 맨날 병원 가고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지침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해줬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또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기초라고 하니까 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손은 발보다 뼈가 2개씩 더 있어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손이 두 손의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손이 기초라고 해서 신체가 다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도 있을까요? 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에도 있어요. 홍채. 여기는 귀는 이침. 그 다음에 발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 발이 제일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손이 심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귀를 심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발은 제일 심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발에 우리 그 신체의 기초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지를 하고 내 몸에 사실은 우리 발이요. 우리 몸을 100으로 봤을 때 발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2%가 98%를 지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데 이 발이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지면 당연히 건물로 봤을 때 우리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밑에서 1도 틀어지면 위에는 몇 도가 틀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기초로 봤을 때 기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 사슬 구조로 인한 우리 인체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했어요. 발에는 여러 가지 지금 신경과 혈관과 직감적으로 굉장히 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하시거나 침을 하시는 분들이 발에 발 마사지만 제대로 잘 받아도 사실은 전신 마사지 안 받으셔도 돼요. 발 마사지만 제대로 받아도 이 발의 모든 혈관과 신경과 근육들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발만 제대로 마사지 잘 받으셔도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발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발을 하면서 이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지만 모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지금 90% 이상이 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미 의학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발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초교육이 들어가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시 교육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웃라인만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발이 어떤 역할을 할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지구상에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직립보행하는 동물. 강아지? 오랑우탄, 고릴라. 사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 그 진화론에서는 사실 우리도 네 발로 살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인의 사람으로 보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두 발로 척추가 서서 척추가 바로 서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랑우탕이나 캥거루나 이런 것들은 두 발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척추는 바로 서 있는 직립 척추가 아니에요. 직립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8%에 되는 이 위에 상체를 갖다가 발 2%에 되는 발에서 다 지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집에 가시면 손 씻고 세수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 닦을까 말까 하시죠. 앞으로는 발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발부터 닦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발의 중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평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 같으면 평발은 이 아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평발 요족에 대해서 저희가 발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직립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평발로 태어난 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평발도 정상적인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11살 이전에는 경직성 평발에도 요족을 아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 연배가 앞으로 내가 손주를 붓고 손녀를 볼 때 내 발이 평발이야. 그러면 발은 70% 이상 유전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에도 분명히 평발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경직성 평발이에요. 그렇게 되면 족보학을 아시게 되면 11살, 10살 이전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아치를 형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팔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된 후에는 평생 아치를 형성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 이전에 어릴 때는 우리가 아치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갸우뚱하세요? 이해가 좀 안 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결혼을 해서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뼈가 몇 개일까요? 성인이 206개 기준이에요. 우리 족보에서는 204개지만 206개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뼈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적다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을까요? 성인이 206개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기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300개. 네, 맞습니다. 3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300개 이상 되는 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 천문이라 해서 두개골이 다 다치지 않죠.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하나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 뼈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아기 뼈에는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라가는 성장을 하면서 형성 과정에서 하나로 다 합체가 되고 해서 정상적인 굵은 뼈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립병을 하는 우리 발도 아기들 어렸을 적에 엄마들이 젖 먹일 때 머리 뒤통수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다 돌려서 머리 두겹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네. 우리의 뼈가 형성되기 전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직성 유전적인 평가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11살 이전에는 뼈의 구성을 저희가 아치를 형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족보학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성과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음을 걸을 때 내 체중이 만약에 50kg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 내 발에 실리는 순간순간 실리는 체중의 무게는 내 체중의 3배예요. 3배가 우리 발에 실려요. 그러면 많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뛸 때는 그 이상 7배에서 10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나 이런 뛰는 선수들은 사실은 발에 굉장한 하중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체중이 50kg로 봤을 때 내가 한 발, 공중에 한 발 걸을 때 한 발 뜨잖아요. 이 떠있는 발에서 이 한 발에 내 체중의 3배가 실린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150kg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못 드는데 우리 발은 운동성과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끔 나가게 해줍니다. 나가게 해주는데 이 나가게 해주는 과정에서 뒤꿈치, 종골이라고 해요. 앞으로 뒤꿈치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힘이 실려 나가요. 엄지발가락이 다음 발로 이동을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의 구조를 보면 엄지발가락 마디가 2마디 돼 있어요. 나머지는 3마디고 엄지발가락 힘이 가장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크고 마디가 굵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엄지발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걸을 수 있을까요? 엄지발가락을 다치면 우리가 보행을 못합니다.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발가락은 괜찮아요.
그런데 엄지발가락은 그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의 그 지렛대 역할을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중족부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게 우리 무지외반증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지금 무지외반증 아시죠? 발가락이 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엄지발가락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지는 나중에 이제 그 초급 중급 과정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건데 엄지발가락이 하는 역할이 지렛대 역할도 하지만 엄지발가락이 영향을 주는 데가 우리 머리예요. 엄지발가락 밑에가 경추고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목이 아프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뇌혈관 쪽에 문제가 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지외반증을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정형외과 가면 무지외반증 환자들 너무 많아요. 다 수술해가지고 누워있어요. 근데 무지외반증을 수술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키가 작은 키는 아닌데 제가 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쁜 걸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힐을 10년을 넘게 신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조평발입니다.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이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 여기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아니 나 이게 왜 다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몰랐어요.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 각도를 잃으니까 각도를 잃은 상태에서 계속 하중이 가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신었어요. 나중에는 걸음을 못 걸을 정도. 그런데 한쪽 발이 아프니까 이 발을 내가 많이 안 딛게 돼요. 우리가 세포는 내가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왔어요. 이게 굉장히 각도가 심했는데 이 발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왼쪽에다 힘을 많이 주고 걸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임신해가지고 배가 7개월까지도 제가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왼쪽을 못 쓰게 됐어요. 무릎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약도 못 먹고 그래서 주사기로 뭐 물도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조치를.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 왼쪽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족부를 하기 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족부 공부를 하고 나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무지외반증을 교정을 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수술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족부를 알게 되면서 오른쪽 발가락을 제가 교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발가락 교정을 하면서 제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수술 안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쪽이 안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 발의 역할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발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가셔야 되고 가장 뭐 대표적인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신경종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완충작용이에요. 지금은 우리 도로가 다 딱딱하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평발이거나 요조평발은 완충작용이 안 됩니다. 지면에서 완충작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교실에 복도에 바닥이 뭐였어요? 마루였잖아요. 나무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쿵쿵쿵 뛰면 쿵쿵쿵 소리 났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체중을 실어서 3배의 체중을 실리기 때문에 뛰면 쿵쿵쿵 하는 게 우리 마루에서 여기 지면에서 흡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우리 몸으로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건강했는데 지금 학교 교실이나 복도 전부 아스팔트 깔려있잖아요. 아스팔트 이 딱딱한 데서 아이들 그 얇은 실내화 신고 있어요. 이런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뛰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그 충격이 완충작용이 되지 않으면 그 충격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몸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전달되는 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1년, 5년, 10년 돼서 나중에 30대, 40대 가갖고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63빌딩에 처마 끝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졌어요. 우리 선생님들 가서 손 댔어요. 물방울이 여기 꼭 떨어졌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신 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는 우리가 느낌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도 느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물방울이 5년, 10년 지나면 그 밑에 대리석가장 뚫어요, 안 뚫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은 내가 밑에서 완충작용을 받지 못하고 살지만 그걸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게 5년, 10년, 15년 후에 어떠한 통증으로 우리 몸에서 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 지금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충작용은 지금 많은 이 완충작용 때문에 많은 기능성 신발이 나오고 기능성 깔창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게 완충작용 때문에 그래요. 지면에서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충작용을 신발에서 하든 깔창에서 하든 어떤 걸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충작용이 되는 신발인데 그 모양이 획일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발이 내 발 형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치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직성 평발은 사실 이제 나이가 먹어도 성인이 돼도 우리가 발을 찍으면 아치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치가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치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아치는 이 각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내측하고 바깥쪽에 외측, 그 다음에 횡궁, 가운데 가로지어서 횡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의 궁이 13도의 각도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정확한 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인들 이 정확한 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발에 어떤 변형이 온다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아치의 형태예요. 그래서 발을 종문을 찍으면 이 아치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여성 단체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내 발이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니까 딱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처음에 뵀을 때는 그분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을 저희가 종문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정말 아치가 아주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어요.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어떤 이런 그 관절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발의 아치의 형태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유지를 못하죠. 잘 유지를 못해서 직립근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또 지금 이 지면에서 오는 충격들 때문에 사실은 자세들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자세들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세가 틀어졌다고 얘기하면 가장 원인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원인. 다리를 많이 꼬죠. 우리가 이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척추 측만이나 후만이 왔을 때 자세 불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세 불량이 왜 나왔나? 그러면 잘못된 자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세를 내가 일부러 할까요? 이게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왜 편할까요? 골반이 틀어져서. 맞아요.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을 때 똑바로 앉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를 오른쪽으로 꼬든 왼쪽으로 꼬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골반이 왜 틀어져요? 잘못된 자세로 또 골반이 틀어져요? 그건 아니고 골반이 틀어지는 원인도 발에 있어요. 발을 종문을 찍으면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정상적인 아치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골반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라 제가 이 족박에 미치게 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척추 측만 진단을 받았어요. 13.4도. 17.4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병원을 갔는데 계속 골반이 아프다 그래요. 발레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할 때부터. 애가 계속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뭐 발레를 하러 다니면 맨날 스트레칭하고 자세 바로 교정해주고 하는데 왜 척추 측만이 와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17.4도로 측만이 온 거예요.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얘는 무용을 하는 애고 맨날 스트레칭하고 자세 똑바로 잡는 애가 무슨 측만이 오냐. 그랬더니 측만이 왔어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얘는 그럼 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무용을 하지만 얘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살아갈 아이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용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사춘기 때가 와가지고 애가 막 울고불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가정의학과 그 의사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의논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 뭐 보조기 채우고 앞으로 더 이상 휘어지지 않겠구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조기 차고 뭐 이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무용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의논을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성인이 돼서 내가 다 성장이 돼서 성인이 돼서 측만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그대로 살아가고 만약에 계속 측만이 진행이 되고 어떤 몸의 변화가 오고 통증이 오게 되면 수술을 유도를 해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술하지 않고 교정으로 다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 동창 친구가 내가 알아봐 줄게. 네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봐 줬는데 사실은 우리 딸아이 때문에 제가 이 족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미국에서는 척추측만 17.4도 정도는 교정으로 100% 가능하다고. 나이가 어리니까. 뭐 13살, 1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한국에서 할 수가 없냐. 미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할 수가 없냐 해서 한국에 있어요. 있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 아이를 교정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교정을 5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발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5월 달에 치료를 하고 시작을 해서 6월 달, 7월 달, 8월 달 3개월 딱 했어요. 그리고 방학을 했죠. 7월 달에. 방학을 딱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 나는 매일 보는 내 딸이니까 키가 그렇게 컸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얘가 교복을 입고 딱 학교를 갔는데 교복이 엄청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자기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이 보조기 착용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주기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정으로 치료를 해서 3개월 동안 안 갔어요, 병원에. 교정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계약을 하고 나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아주 100% 정상은 아니고 17도가 돌아왔어요. 4도 정도만 측만이 있는 걸로. 4도 정도는 아주 경미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척추의 구조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 키가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10cm 이상 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병원에서도 물론 얘 뭐를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병원에서도.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떤 뭐 발로 뭐를 했다 무슨 뭐 대처요법을 했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환자들은 받지도 않아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아니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올해. 키가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했는데 키가 지금까지 키가 아주 커요. 그래서 지금 키가 170이 넘어버렸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 정도로 발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운동을 그 교정을 하면서 운동하는 요법이 있어요. 그 운동 요법하고 같이 병행을 했더니 아이의 키가 쑥쑥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콩나무실에 물 주듯이. 그런 정도로 우리 발에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서 이렇게 그 아스팔트 딱딱한 지면에서 우리가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지금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도 안 되는 우리 99%의 어떤 틀어짐에 있는 발들을 정상적인 우리의 행동을 맞춰줘서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여기 위에 이 제품이에요. 내 발의 족궁을 찾아서 그 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가 정확하게 내 발 아치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치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 아치의 중요성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아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아치가 우리 몸에서는 스프링 역할을 해줘요. 이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 발에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격 흡수를 해줘야 돼요. 아치에서. 그리고 아치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상적인 아치를 가진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역할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맥으로 피를 올려주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지정맥이 있는 분들 하지정맥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아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펌핑을 하게 해주면 하지정맥이 좋아져요.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저한테 하지정맥류 치료하신 분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수술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이 바로 서지 않고 아치가 정확하게 내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각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안쪽 엄지발가락 중족골에서 그 종골 가운데 이게 이제 그 내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깥쪽 새끼발가락 발가락 끝나는 부분에서 발 뒤꿈치까지.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사이 가운데 여기를 우리가 용천용천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요게 우리의 트라이앵글, 요게 우리의 아치 구조예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얼굴이 다르듯이 발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오른발 왼발도 달라요. 우리의 아치는 아기가 갓 태어나면 아치가 없어요. 아기는 발바닥 보면 통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우리의 발 아치예요. 인간의 아치예요. 그런데 이 아치가 형성이 안 돼버리면 경직성 평발이 되는 거고 형성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까치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치의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아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직성 평발에도 그 사람 평발에도 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우리 여기 제품 이렇게 밟아서 내 아치를 찾아가지고 착용하잖아요. 그럼 아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아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내 체중을 분산을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치. 그래서 이 아치의 문제가 오면 발의 문제죠. 발의 문제가 오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 요 맨 밑에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발의 그 횡궁이에요. 이 횡궁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발목에 문제가 와요. 발목 각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외반이냐 내반이냐. 우리 X자다리, O자다리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할머니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O자다리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많이 걷게 되고 걸음 보행하기 힘드니까 팔도 흔들게 되고 걷는 게 이상해요.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요 발에 아치에 무너짐이죠. 이거의 어떠한 그 변화에 따라서 발목의 각도가 변합니다. 그럼 우리 목이 5개 있어요. 우리 목도 있고 손목 2개 있고 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360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무릎은 슬관절은 앞뒤로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아치에 문제가 생겨서 발목의 각도를 잃었어요. 0.1도만 잃었다고 해요. 안 보여요? 이해를 좀 해주실까? 그러면 이 발목 각도가 1도 정도 틀어져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좀 틀리겠죠. 1도 이상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적게 틀어졌을 때. 그러면 이 발목은 많이 못 느낍니다. 각도가 약간 틀어져도. 이게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발목 각도는 많이 우리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발목 위에 있는 무릎은 앞뒤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의 각도가 틀어지면 무릎에 가장 먼저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슬관절은 이 무릎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각도에서 정상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목에서 각도가 약간 1도, 2도 틀어졌다. 그러면 이 슬관절은 앞뒤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 각도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걷게 운동하게 되죠. 그러면 한쪽은 편마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마모가 되는 쪽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 오고 무릎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뭐 파열이 되고 연골 파열이 되고 연화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픈 상태로 그대로 살질 않아요. 또 저희가. 그러면 여기가 통증을 느꼈어요. 무릎을 통증을 느끼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자세를 아픈 상태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고관절에서 틀어져요. 돌려요. 그러면 골반이 틀어진다는 거는 자세로 인해서 틀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발 족궁이에요. 족궁에서 틀어져 버리니까 발목하고 슬관절이 틀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프지 않게 걸으려고 자세를 틀다 보니까 고관절이 틀어져요. 그럼 우리 고관절은 골반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나중에 해부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교육이 들어갈 건데 골반하고 이 고관절의 그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관절이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골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죠. 이 골반이 똑같이 아니고 약간 틀어져.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요 대전자라고 해서 골반을 여기서 우리가 걸음을 걷고 운동을 할 때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것도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전이라고 해서 피떡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이 의사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혈액순환 피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약들을 많이 복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전이 계속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 혈전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요 골반이에요. 골반에서 우리 혈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순환에 이 밑에서부터 문제가 왔죠.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를 내려줘요. 쭉 우리 혈관을 내려주고 여기서 다시 펌핑을 해서 정맥으로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근데 동맥은 일자관이라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요. 정맥은 역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서 펌핑을 할 때마다 피가 올라가요. 그러면 역류하지 말라고 관이 닫혀요. 정맥을 보면. 그런데 혈액순환이 여기에서 우리 아치에서 문제가 생겨서 펌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이들이 정맥에 계속 고여있게 돼요. 이것이 하지정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오죠. 하지정맥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해도 2, 3년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도가 틀어지면 결국에는 고관절에 문제가 오죠. 순환에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니까 아까 우리 쪼기 선생님 말대로 자세가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척추를 구성을 봤을 때 골반 안에 우리 척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요추하고 흉추하고 경추하고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슬 구조에 의해서 여기가 아프니까 틀게 되니까 결국에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에 문제를 가지고 가죠. 자세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허리 3, 4번 수술 제일 많이 하죠. 4번, 5번 제일 많이 하는 위치에.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오면서 쭉 올라가서 경추까지.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사슬 구조에 의해서 발의 각도 하나로 여기까지 문제를 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척추에만 문제를 주느냐? 순환에 가장 큰 문제를 주죠. 펌핑이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아치에 무너지면서 발부터 발목, 무릎, 골반, 척추, 어깨, 두개골까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뒤에서 저를 갖다가 그냥 박아가지고 제가 100m 날아갔어요, 차가. 그래서 지금 차를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났는데 이때 그 사고가 나면서 제가 경추를 다쳤어요. 경추가 이제 어쨌든 충격이 와가지고 다치고 양쪽 여기 엘보 이제 핸들에서 부딪히면서 여기 심장은 덜 다치고 여기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쭉 하면서 저는 사실 저랑 그때 같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통사고 난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경미한 환자들도 있고 더 심한 환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왔어요. 정말 일 때문에 오래 입원도 못하고 나와서 저는 사실은 병원 치료도 했지만 재활치료를 하면서 교정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는데 그때 다시 저랑 같이 사고가 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의 골골골 중환자 수준이에요. 통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인대도 끊어져 갖고 작년에 1월 달에 스키 타다가 인대도 끊어졌고 뭐 교통사고도 났고 제가 뭐 수술도 큰 수술 죽었다 살아나는 게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이 발에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또 교육 중에 그런 임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발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발의 아치의 기능은 우리 발이 우리 인체의 주춧돌이다. 그래서 주춧돌이 제대로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두개골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중을 얼마나 많이 이 발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 발에서 완충을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각도예요. 아치가 4발이 됐거나 평발이면 중족골이 내려앉아서 4발이 돼요. X자 다리가 돼요. 4발이 됐거나 아니면 요족형 발을 가지신 분들은 외발이 돼요. 바깥쪽으로 많이 걸어요. 그래서 신발 굽을 닿는 걸 보면 바깥쪽으로 많이 닿는 사람들은 요족형 발이에요. 그래서 외발이 되면 지그재그로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위에까지. 그래서 우리 서서 볼 때 여기 쇄골을 위치를 보면 저번 발이 어떤 형태의 발이 저희는 보여요. 그 정도로 우리 두개골과 이 쇄골의 위치만 보면 이 사람이 요족형 발이다, 평발이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 과정을 공부를 다 하시면 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발이 이래요. 많이 괴롭죠. 많이 힘들고 발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의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현대인들의 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운동량이 줄고 이 도로 포장이 우리에게 어떤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발 질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 질환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무지외반은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무지외반증을. 그런데 지금은 남성들도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이 도로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요즘에 젊은 친구들 키높이 깔창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이 키높이 깔창으로 인해서 남자분들도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키높이 깔창을 신으면서 뒤에 종거를 올려주고 아킬레스건을 수축시키는 상태이니까 족저근막염, 발 뒤꿈치 쪽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생리학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발 뒤꿈치가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남자고 여자고 생식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고 여자고 생식기 쪽에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힐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높은 힐. 높아도 너무 높아 보니까. 뭐 10cm는 기본이고 15cm까지 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을 종거를 올려놔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중이 앞으로 계속 가죠. 뒤꿈치는 계속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 뒤꿈치 쪽에 아킬레스건이 우리 몸에 가장 튼튼한 아킬레스건이 이 뒤꿈치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축시켜 놓고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돼요. 아킬레스건이. 그런데 늘 힐을 신고 다니니까 이게 이렇게 딱 수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야유를 간대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었어. 낮은 신발을 신으면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수축이 된 게 경직돼 있으니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을 알면 저는 원래 발 공방을 해서 힐을 안 신어요. 저는 이제 단화만 신고 안에 오소티 착용을 하고 제가 요적형 발이기 때문에 콩닥콩닥 뒤꿈치하고 앞에만 사용을 하니까 하중을 다 못 받거든요. 발에서 분산을 다 못 해줘요. 그래서 저도 오소티를 신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구두를 신었더니 지금 다리에 쥐가 나요. 이 정도로 발이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손보다 더 예민한 기관이 우리 발이에요. 모르셨죠? 발은 요만한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운동화에 모래알 하나 들어가면 갔다가 신발 벗어 털고 먼지라도 털고 이러고 다시 신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지금까지 이렇게 혹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발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을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발도 나중에 이제 교육 중에 우리 선생님들 발도 전부 다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다 진단을 해서 나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고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우리 발만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저희가 다 해드릴 겁니다. 용천혈자리 많이 아시죠? 아까 내궁, 외궁, 횡궁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횡궁 위치예요. 그래서 새끼발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위치에서 횡궁에서 보면 요 가운데 자리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자리예요. 이발에서 우리가 펌핑을 해서 정맥을 피를 올려주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침을 배웠는데 그 벌침도 배우고 다 했는데 이 자리를 침을 놓으면 굉장히 아파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데 여기에 제대로 침만 잘 맞으면 온몸이 다 느껴져요. 그게 그 정도로 우리 이 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혈자리로도 한의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 하루 종일 혹사당한 발을 이 자리를 많이 자극을 주세요. 발하고 귀는 많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말고 앉아 계시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면 탁족식이라든지 아니면 새신랑 발바닥 때렸잖아요. 이게 다 순환의 문제예요. 순환을 하기 위해서 발바닥도 때리고 하는 건데 이 자리를 다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발을 이 자리를 발 씻으면서 깨끗이 닦고 많이 자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을 해서 좋아지는 기능들이 많아요. 아이들 특히나 그 산만하고 집중력 없는 아이들 저녁마다 엄마가 발 마사지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거는 아마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그거를 몸소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차분해지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매일마다 이 아이들 발 마사지 해주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단체에다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이 우리가 오스팅 맞춰주는 거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만 골라서 저희가 초등학생 애들을 우리가 임상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수원에 있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의자에 5분을 못 앉아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앉혀놓고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5분을 못 앉아있고 너무너무 산만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랑 같이 가서 아이들 한 명씩 붙잡고 발바닥 만져줍니다. 발.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막 까르륵 숨 넘어가고 막 뭐 난리가 나요. 뭐 화장실 가고 오줌 마렵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발을 자극을 하면.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차분해져요. 이거 집에 가셔서 자녀들 아니면 우리 손주 손녀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성장기 때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피부며 노화 방지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피부 마사지, 화장품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종은 아마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거니까 이 깔창만 신으면 부종 가라앉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발이 많이 붓고 몸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효과 보는 게 부종이에요. 제일 먼저 몸에 변화가 오는 게 몸 부어있는 사람들 붓기 빠지는 거예요. 3일만 신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2시간 이상 걸으면 붓기부터 빠져요. 굉장히 이 자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발하고 가장 가까운 장기가 우리 심장 홍가시잖아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발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해주면 신장 방광 기능 굉장히 좋아져요. 남성분들 오소틱 신고 우리 이 깔창을 넓게 보면은 오소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소틱을 신고 2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뛰고 놀아보세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이나 체력 회복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발의 이 조궁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로를 잘 안 느껴요. 저기 산에 몇 시간씩 갔다 오고 해도 피곤함을 좀 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발의 이 궁 자리가 정상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혈압, 고혈압, 저혈압 개선되는 거죠. 그리고 불면증에서도 되고 여기에 생리통, 근육통, 관절통, 요통, 두통 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생리통. 제가 지금 삼육보건대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삼육보건대학교의 간호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때만 되면 학교를 못 나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선생님들은 다 인정을 그냥 해줘요. 얘 그때 됐구나. 얘 생리통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오더라도 수업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리통 없는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빨리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생리통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실에 와서 다 약 먹어요. 진통제 먹고. 진통제를 몇 알씩 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시험 기간에 걸렸다 그러면 결석할 수가 없으니까 약 먹고 시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육보건대학교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우리 보건대니까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26명을 저희가 인상 들어갔어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 간호학과 학생 26명을 저희가 오소틱 착용을 다 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한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발을 다 종문을 찍어서 검사를 해서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만 저희가 다 뽑은 거예요. 그리고 26명이 됐는데 지금 이거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주마다 체크를 하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소틱 맞춰서 신겨놓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만보기 어플을 다 다운을 받던 만보기를 사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보기를 똑같은 어플로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게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제시한 걸 제대로 수행을 안 하면 저희가 다 압수를 하고 잘 수행하는 아이들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100% 다 참석을 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왜 100% 참여가 되냐.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애들이 잘 모르니까 교수님 모르겠어요. 아파요. 발이 아파요. 막 이래. 근데 참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생리통이 서서히 줄어든 거예요. 골반의 각도를 발에서 잡아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임상을 했는데 저희가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6개월 동안 임상을 한 거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쓸 거예요. 이 오소틱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임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 같은 데는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왜 생리통이 좋아지는지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죠. 하여튼 지금 이제 오늘 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실 거예요. 해 나가시고 오늘은 제가 정말 발에 관련돼서 맛배기만 0.1%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발의 형태라든지 지금 평발 요즘 다 나왔는데 이 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있고 우리 인솔에 대해서 그 발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크숍 일정이기 때문에 그 족구함이 뭔지 발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일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급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 기초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급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적인 거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래의 주식회사가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